요새 좀 댓글 좀 보시나요? 아니요. 요새 제가 네.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아, 네. 요새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아, 이런 의견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. 저는 사이드 윙인데, 축구로 따지면. 네. 아직까지는 또 변동성이 좀 네. 크기 때문에 네. 좀 방향을 확실히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? 이게 막 상승할 거냐, 뭐, 아니다, 뭐, 바닥이다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포지션을 말하는 네, 거예요. 약간 좀 지켜보자는 네. 건지 아니면 네.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건지 네. 네. 모른다는 건지 네. 네.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잘 모르겠다 아. 약간 이렇게 좀 반응을 네. 보이시더라고요. 네. 네. 저희 구독자분들의 덧글이 무서운 거죠. 뭐, A라고 오른다고 얘기하면 뭔 소리냐 할 거고, 아, 아닙니다. 이제 하락할 겁니다 하면 또 뭔 소리냐 할 거고, 사실. 어려워요, 사실. 어렵긴 한데,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,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즘 워낙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,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다루잖아요. 네. 뭐, 은행들, 미국 은행 파산 직전이다, 뭐 이런 뉴스부터 시작해서, 그게 혹여나 또 부동산 PF로 번지지 않을까, 또 그 여파가 또 부동산 한국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, 막 이렇게 계속 막 묻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, 이게 대전제가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그게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? 뭐 이런 질문들이다 보니까 네. 대전제를 답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한 거 있는 것 같고, 그게 아니라 경제 조금만 제끼고 부동산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.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. 얼마든지 네. 얘기할 수 있죠.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. 행군님 네. 그럼 거시경제는 일단 예측은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네. 이걸 떼고 네. 그럼 지금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네. 행군님 그럼 이제 네. 서울 기준으로 네. 뭐 지금보다 네. 20%는 더 하락할 거다 아,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지금보다. 네. 아, 너무 바닥은 좋겠다, 그러면. 바닥은 이미 지났다 네. 이런 의견도 있어요. 아, 행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제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전체 그 마음이 중요하죠. 그게 심리잖아요. 네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.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자가 보유율이죠. 지금 대한민국 전체 57%좀 돼요. 2명 중에 1명 이상이 집이 있어 이미. 네. 절반이 집이 없고 기보유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.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? 어떤 마음일까요? 오르길 바랄 것 같은데요. 당연히 오르기 바라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아, 제발 좀 안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겠죠. 네. 그 다음에 매수 대기자들은 물론 집을 안 살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관심은 좀 있어. 그분들의 마음은 더 떨어져라. 당연하죠. 네. 네, 더 떨어져서 그걸 내가 사고 싶으니까.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단 말이에요. 여기에서 그 두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닥이네, 이제 곧 올라간다, 또는 올라가고 있다, 이 마음이 지금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은 이제 줄다리기인데 매수자랑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어디쯤 와 있느냐 이거거든요. 네. 이게 이게 갑자기 지금 0차 하면서 그 가운데 여기 손수건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쪽으로 가다가도 절로 가려면 갑자기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. 네.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영창 하다 보면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줄다리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. 과거로 조금만 가볼게요. 네. 21년 말에서 이제 22년 초 딱 됐을 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. 이때부터 사실 줄다리기가 한번 시작됐어요.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 오르는 거야. 이제 이게 강했다면 정권이 그 바뀔 그 시점, 막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때 그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제 너무 고점이다. 앞으로 뭐 부동산 가격 지금 뭐 거품이 있다. 이거 이제 누가 살 거냐.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조금 나오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워낙 규제가 셌단 말이죠. 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지 좋은 건 올라갈 거다. 그 의견이 조금 팽배하긴 했어요.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파월. 그거 터지기 전이에요. 네. 터지기 전부터 사람들이 거래를 좀 안 하기 시작했어요. 거래량은 확실히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근데 매도자는 느긋했어요. 왜냐면 너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. 그래서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줄을 그냥 단단하게 지고 있었어요. 다만 반대편에서 이 줄을 아무도 땡길 생각이 없었던 거죠. 그래도 그 줄은 가만히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일로 끌려가지를 않는 거예요. 저렴하게 팔 생각이 없으니까. 이게 1차 버전이에요. 네. 1단계. 2단계는 뭐냐면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죠. 현실이 된 거예요.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조금 내려서 내놓을게.
내려서 내놓을게 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줄을 잡아주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가는 거죠. 저쪽으로.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작년 말부터 올해 한 뭐 3월 달까지 지금 2, 3개월 동안 갑자기 이제 변화가 조금씩 생겼죠. 금리도 조금 낮아진다. 뭐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막 대거 풀어준다. 실제로 금매가 좀 정리되기도 하고.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줄을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긴 거죠. 이렇게 하다가 띡 스탑된 상태.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예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 하락한 걸 다 알잖아요. 네. 쭉 밀려왔어요, 이렇게. 이게 이제 더 밀려나지 않을 거냐, 네. 아니면 얼마나 빨리 다시 이쪽으로 올 거냐, 네. 이거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거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네. 바닥을 확실히 네. 쳤는지. 이걸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A라는 지역이 있어요. 서울이라고 볼게요. 여기 물건이 한 100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네. 100개가 금매가 다 조금씩 거래가 됐느냐라고 보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좋은 것들은 됐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게 100개 중에 한 5%밖에 금매 거래가 안 됐어요. 서울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죠. 네. 100개가 아니라 훨씬 많죠. 지금 100개라고 좀 예시를 든 건데 실제 다 클릭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거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. 제일 관심 있는 것만 클릭해보니까 그래 됐네 지금 이런 거지. 좀 관심 없는 그런 약간 입지에 구축 클릭해보세요. 뭐 30평대, 40평대, 50평대 클릭해보세요. 그냥 거래 자체가 없어요. 여전히 바닥 찍힌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 5% 정도는 금매가 거래가 됐는데 95%는 거래가 안 된 상황이다.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시세가 과연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다가 아니라 여전히 거래는 안 되고 있고 누군가는 금매를 내놓고 있고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게 평균으로 보면 그래요.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네. 이걸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5%가 움직였는데 이걸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그럼 5%만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? 그쵸. 5%만 바닥을 찍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,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 그 물건들 기준으로는 바닥을 치고 이미 호가는 올라갔다. 이 물건이 더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해요. 다만 이제 관심 없는 물건 기준으로 보면 뭐 여전히 막 물건들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거예요.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그 5%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꽁꽁 얼어있던 아무도 여기 밧줄을 잡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합류하고 있다. 방향성이 일단 살짝 나왔다는 거거든요. 이게 5%가 아니라 그러면 7%, 10%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다는 거죠. 네. 옛날에는 빵이었거든요. 그게 이제 하나 변한 거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구축이나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들 있죠. 네. 이거를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. 왜 안 할까 하고 보면 성에 안 차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구축, 입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신축이 있으면 참여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. 이게 지금 여기 5%에 해당하는 애들이 호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살짝 망설이고 있긴 하잖아요. 네. 그럼 이분들의 선택지는 이거 5% 오른 걸 살 거냐, 성에 안 차는 걸 살 거냐, 좀 저렴한 금액으로. 요거잖아요. 네. 그래도 아마 요거 사고 싶을 거예요. 그렇지 않을까요? 근데 이걸 사고 싶은데 자꾸 호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생각하겠죠.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. 근데 계속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누군가는 또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이거를 사거나 아니면 그 바로 밑에 걸 사거나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향은 어떻게 된다? 5%가 7%, 10%좀 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. 최근 3개월 동안 한 5%는 움직였다고 봐요. 그럼 그 추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1개월, 2개월, 3개월 매달 거래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.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. 그리고 심지어 거래량이 안 늘어나도 거래가 된다는 말은 참여를 계속 한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5%면 한 9개월 지나면 이게 15% 늘어나겠네. 상위 15%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 뭔가 거래를 하겠네.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전역을 좀 퍼지겠네. 그런 생각을 하죠. 부모님, 그럼 네. 데이터상으로는 네.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작으니까 네, 계속 하락한다고 나오잖아요. 그러긴 하죠. 이 데이터로 나오려면은 네.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데이터로 나오려면 50% 정도는 움직여야 돼요. 왜냐면 평균치니까. 네. 51% 정도가 움직여야 평균상으로 이제 하락이 아니라 살짝 오름세입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러면 되게 늦은 감도 들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5%가 움직이고 있는 건
일부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진짜 저기 지방 변두리 걸 다 클릭해봐도 그 지역에서 상위 5% 이내에 막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하는 그런 대장급 아파트들은 진짜 신기하게도 다 바닥 다지고 지금 팍 올라가 있어요.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네. 정말 많은 지역이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입지가 또 바닥을 치고 거래가 급매로 발생하는지 그것들만 체크해보면 이게 진짜 저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죠. 그래서 매달 모니터링 좀 해보면 될 것 같긴 해요. 데이터로 나왔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겠네요. 조금 가격대가 좀 다 움직였겠죠. 한번 누군가는 먼저 거래를 한 거죠. 뱅구님, 근데 지금 전체가 좀 전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지금 과거처럼 네,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. 앞으로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도 봐야 되나요? 근데 지금 이제 그 5%는 워낙 금액이 저렴하잖아요. 내가 배가 불러도 자, 홈플러스 반의 반값 세일하면 살걸요. 그런 건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로 대세 막 이렇게 매수에 참여하고 그렇게 움직이려면 단순히 이제 금액 가지고만 되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그 매가뿐만 아니라 뭐 그 시점에 그 지역의 전세 가격 어떠하냐. 너무 저렴하면 사실 살 필요가 없죠. 그 지역 같은 경우에. 또 입주를 계속하고 신축 공부 많이 된다면 할 필요도 없고.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구축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조그만 신축이기만 해도 입지가 안 좋아도 너무 살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지방은 은근히 신축이 많아요. 안 그래도 많은데 또 신축 들어온다고? 신축의 희소성이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선택은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. 그때는 각자 좀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. 왜냐면 지역마다 수급은 다 다르니까. 그거는 다 같이 움직일 거라 보진 않아요. 다만 지금 금리 때문에 내려갔다가 소폭 5% 10% 움직이는 거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그 이후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럼 5%는 전국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네, 앞으로 나아갈 길은 네, 지역마다 다르다. 네. 그래서 5% 움직였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우리 동네도 5% 움직였네? 그 지역 계속 가겠네는 아니에요. 그냥 거기서 멈출 가능성도 꽤 있어요. 근데 어떤 지역은 이게 5, 10, 15 탄탄하게 움직일 지역도 분명히 있겠죠. 그건 뭐 지역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래도 네. 오늘 하기 어려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요? 근데 이제 또 네. 만약에 네. 이 그 세계 경제에 네.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네. 돌발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. 블랙스완. 네.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모르죠.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.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던 사람이 5% 이렇게 이제 1%씩 막 늘어나는 개념인데 네. 그 사람이 다 사라지겠죠. 그럼 이 사람 뻥찌겠죠.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은. 또 이 사람 불안할 거고. 그러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팔까? 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집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어요. 사실은 세금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버티려고 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또 세계 경제에 큰 이슈가 발생하면 또 심리가 무너지니까 에휴 그래 정리하자 또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죠. 그러면 또 다시 쭉 내려가는 거죠. 네. 오늘 그럼 진짜 뭐 큰 네. 이슈가 발생하면 네. 그때 또다시 제가 여쭤보는 걸로 네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투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. 당연히 항상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긍정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을까? 안 좋아질 일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한 51%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필요하죠.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재테크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